네, 안녕하세요. 김용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병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했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불이익화 변경되는 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 거다. 이 동의 조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근로자가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근로자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집단에 대해서, 한 개의 집단에 대해서만 불이익하게 바뀐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이익하게 바뀐 이 집단이 동의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관련돼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례는 그 신용협동조합 관련 판례예요. 사실관계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게 신용협동조합이었는데 직원이 3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합원이 27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다 같은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인데 하급 직원들을 일반직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4급 이하가 일반직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직을 상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종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 어떤 그 직급에 따른, 같은 사무직인데 일반직은 하급 직원들, 관리직은 상급 직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직이 승진하게 되면 관리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관리직은 그냥 상급 이상이고 12명이 있습니다. 조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관리직은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일반직은 26명이 가입되어 있고 다 조합원으로 지금 가정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직급에 따라서 정년을 차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직은 60세로 정년을 하고 있었고 일반직은 55세로 정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정년 규정을 통일을 하려고 해요. 58세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직은 60세니까 58세로 떨어지잖아요. 불리합니다. 근데 일반직은 55세에서 58세로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관리직은 불리한 거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직이 동의를 안 해줬겠죠? 아니, 내가 왜 동의해야 되는 거냐? 난 동의 안 해줘. 동의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조합은 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급 이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년 규정을 58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관리직은 동의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동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정년은 58세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관리직이 58세가 되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정년 규정이 58세니까 정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정년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관리직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불이익하게 바뀐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건 누가 불리한 거냐? 이게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직의 주장은 일반직 근로자들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불리한 변경이 관리직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불리해졌기 때문에 관리직이라고 하는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관리직은 동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거니까 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우리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다. 따라서 정년이 58세가 되자 나가라고 한 것은 이건 정년 통보가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한 거다.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관리직 근로자가 승소를 했을까요? 이거 패소했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관리직 근로자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 만약에 이렇게 해보시죠. 생산직 근로자가 있고 사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사무직 근로자가 쪽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무리 생산직 근로자가 쪽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건 사무직 집단이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의 주체가 사무직인 거죠. 어디까지나 이 동의 주체는 불리한 사규가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직 입장에서도 일리가 있죠. 이건 우리한테 불리한 거다.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우리의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 거다. 이걸 주장하신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법원이 조금 독특한 법리를 하나 추가를 시키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건 맞아요. 누가 동의해야 되는 거냐? 불리한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누가 불리한 걸까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직.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죠? 60세에서 58세로 떨어진 거니까 불리해요. 일반직.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판례 입장은 요 판례하고요. 지금 생산직, 사무직 판례하고를 다른 판례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생산직과 사무직은 아예 근로자 집단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리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관리직과 일반직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어본 거죠. 일반직은 영원히 일반직이신가요? 했더니 일반직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승진하면은 자연스럽게 관리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개 집단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승진하면은 바뀌는 그런 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 경우는 법원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불리한 거냐? 관리직은 당장 불리한 거고요. 일반직은 당장 불리하지 않더라도 승진하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승진하면은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불리하지 않더라도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집단도 이건 불리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도요 불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누구한테 불리한 걸까요? 누구한테? 전체에게 분리. 관리직은 당장 분리. 일반직은 향후에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분리. 전체에게 불리한 거니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죠. 따라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꾼 것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고 한 것은 이건 해고가 아니고 정년이 맞다. 그런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다시 한번 판결 루즈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그 집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동의해야 되는 거냐? 그 주체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집단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당장 불이익이 되는 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해요. 사무직이면은 사무직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예상되는 집단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당장 불리한 그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단이 두 개가 있긴 한데 완전히 이원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당장 불리한 사람도 불리한 거지만 당장 불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상되는 케이스. 당장 불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승진하게 되면 승급하게 되면 이 불리한 사유가 예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그 집단도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리한 집단도 분리, 향후에 예상되는 집단도 분리. 그러면 전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 거다. 이게 판례 법리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 법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로조건이 이제 두 개 집단이 따로 구분되고 있을 경우에 누가 동의해야 되는 거냐? 이원화되어 있는 케이스랑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케이스랑 지금 다른 판례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